제가 소나타 API 모델을 약 한 달 동안 1700km 주행을 하면서 느낀 단점을 바탕으로 이런 분들은 절대 사지 마라, 이거 뭐 확실하게 뼈를 때리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민주의 카시드 저민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소나타 모델은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주민분께서 출고를 이제 하신 차량입니다. 저희 주민분께서는 작은 사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저한테 소나타 API 모델을 알아본다고 이제 하셨고, 그래서 제가 제 20년직인 친구가 장기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와 연결시켜줘서 이 차를 출고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 친구가 이제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출고까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이 소나타 API를 포함해서 그 국산차 장기 렌트카를 알아보신다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제 소개로 전화 드렸다고 이제 하면 아주 정직하고 싸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 차로 돌아와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 주민분께서 정말 선심을 쓰셔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타라고 하셨고요. 1700km 이제 그 누적 주행 거리가 1700km인데 제가 리뷰를 하려고 타다 보니까 약 800km 정도는 제가 운행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나타 API 같은 경우는 개인용 차량과 법인용 차량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이제 법인용 차량입니다. 법인용. 제가 왜 법인용 차량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같은 API라도 법인용과 개인용은 옵션이 너무 달라요. 이게 법인은 깡통 중에서도 정말 개깡통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제 우선 외부에서 휠이 제 인생에서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러니까 거의 보기 어려운 이제 16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도 이제 수동이에요. 운전석 시트도 수동이고, 내비게이션도 빠지고, 라디오, MP3,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걸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말 의외인 점도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가 들어간 거, 게다가 이중 접합 유리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트렁크도 API 차량이지만 도넛 형태로 차체 아래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손해보는 이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어떤 분들이 사면 후회할까? 이 부분은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격이 급한 분들은 절대 사지 마라. 마치 이제 화장실에서 대변 볼 때 힘줬다가 딱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시동 걸 때부터 되게 오래 걸려요. 이제 API 특성상 내연기관보다 시동 걸릴 때 이제 오래 걸리는 건데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키를 돌린 상태에서 한 4초에서 5초 정도 지나야 이제 시동이 이제 걸려요. 근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API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인젝터 방식이어서 가스를 액화시켜서 엔진에 뿌려주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화시켜서, 그러니까 기체로 만들어서 엔진에 뿌려주는데, 요 기화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시동 걸리는 게 굉장히 덜이다. 그래서 겨울철, 특히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요 시동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은 급한데 겁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속에서 제가 풀악셀을 쳤는데 RPM이 막 3천에서 4천까지 올라가는데, 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지금 또 풀악셀 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요 차를 처음 받아가지고 한번 풀악셀을 밟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차 3시리즈 밟는 듯이 꽉 밟으니까 요게 막 6000rpm까지 올라가는데 속도도 안 올라가. 그래서 진짜 엔진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그 공포감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 이제 저속에서 풀악셀을 절대 이제 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간 좀 잡소리에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이 차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풍절음 같은 경우는 한 130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 운전석보다는 보조석 C필러 쪽에서 좀 이렇게 들려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 이상으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풍절음이 조금 신경 쓰일 수 있겠고요. 문제는 한 100 정도 넘어갔을 때 운전석 요 부분에서 잡소리가 좀 난다, 이제 라는 걸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렇다면 어떤 분들한테 이 차를 추천해 드리냐, 그러니까 정속 주행이 대부분이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순간 가속을 좀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차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소나타 LPI에는 124마력의 12.4토크를 발휘하는, 그리고 6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가속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심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고 속도로 한 120까지로 달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130이 넘어가면 확실히 이 차가 좀 부처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최고 제한 속도는 한 120 정도라고 이제 보실 수 이제 있겠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가속을 즐기지 않고 한 90에서 120 사이로 쭉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이제 불만 사항이 없을 정도로 약간은 좀 만족스러운 그런 정속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이걸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 차의 어떤 직진 안정성이 좀 불안하다, 핸들이 굉장히 뒤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1700km 타면서 한 120km로 달릴 때 핸들의 조향 감각이 불안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 차의 이제 그런 핸들 특성상 어떤 칼치기, 급차선 변경하는 게 조금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냥 쭉 편하게 다닐 때는 이 차의 핸들 조향 감각이 분하다, 이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의외로 놀라웠던 것은 승차감입니다. 물론 이 차에는 16인치 휠에 다소 두꺼운 타이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18인치 휠이나 19인치 휠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어보다 두껍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아무래도 그 차들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지턱을 넘을 때 잔진동이나 충격은 상당히 좀 없거든요. 오히려 18인치 정도 타이어 휠을 낀 차들이 방지턱을 넘을 때 통통거리는 그런 성향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묵직하게 방지턱을 넘어가는 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좀 잘 세팅이 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좀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세 번째로는 연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아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 LPI 모델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연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거리와 속도, 시간 정도만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제로에서 만땅까지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 약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이제 한 번 충전을 하면 750에서 800km 정도 이제 주행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요 세 가지가 이 차의 장점이라고 이제 뜰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요 차 정속 주행할 때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두 번째 장점, 승차감이 생각보다 의외로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비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1700km 정도를 이제 주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오너분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장단점을 그 정리해 드렸고요. 만약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혹시 실제 오너분이시라고 하면 댓글로 또 좋은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재였습니다.